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장 중에서 이제 전기장 그리고 전기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전기라고 하는 거는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기 현상이 옛날에도 다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번개가 친다던가 찌릿찌릿한다던가 다 전기 현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전기 현상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기 현상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 우리 전기 현상을 만드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전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하라는 거는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상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하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전기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입자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런 전하가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단위도 만들었어요. 이런 전하의 크기를 알려주는 단위를 쿨롱이라고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쿨롱, 2쿨롱 이렇게 전하의 양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전자가 전기를 만들어주는 기본 입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린 이미 옛날부터 전하를 기준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를 전부 다 전자로 바꿔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이 전하를 기본으로 모든 원리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전자는 음전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옛날에 양전하를 기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바로 이 전하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개념은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개념인데요. 전하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초당 도선에 전하가 흐른 양을 전류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초당 흐른 양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좀 써보자면 전류는 우리 보통 I라고 쓰거든요. 전류는 전하의 양인데 그냥 전하의 양이 아니라 1초당이니까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A라고 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가 이제 또 전압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오매 법칙 배우면서 전압, 전류, 저항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전압이라는 개념은요. 압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고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예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전위라고 이름을 또 붙이거든요. 근데 이 전위의 개념도요. 1쿨롱당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압은요. 1쿨롱당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차이예요. 사실은 힘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앞으로 쓰는 걸 알 수 있고요. 약간 헷갈리긴 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저항이란 것도 있죠. R이라고 쓰는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단위는 옴이었었죠. 바로 이 저항은요. 일을 해주는 곳입니다. 1쿨롱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전압이라면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소모를 하게 되냐면 저항에서 일로 소모하게 되게 되는 거죠. 저항이 일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에너지로 보통 나타내게 되냐면 열 에너지로 뜨겁게 이제 열을 내보낸다던가
아니면 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전기 제품을 쓰려 하면 바로 이 저항에서 전부 일해주는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하라는 걸 기본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자라는 게 진짜 놈이더라. 요 놈이 전기를 만들더라.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전자를 전하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전자는 쪼개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하량, 그치? 전하의 크기는 항상 이 전자의 몇 배가 될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전자의 한 배고 두 개가 있으면 두 배, 막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 2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 전하는 항상 보존이 돼야겠죠.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전기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전력이라는 얘기도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요. 그쵸? 비슷비슷한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번 전기를 배우는 단원에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전화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전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상이었어요.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음극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음극선을 이제 쏴준 거죠. 음극선이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이 당시까지는 전자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여기다가 전기장을 한번 걸어줘 봤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아래쪽으로 휘어야 됩니다. 자, 이때 자기장을 다시 한번 걸어줍니다. 그러면 전자기력을 받으면서 얘가 직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어떠한 입자, 전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톰슨은 이 전자를 발견하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원자가 있다면요. 전자가 이렇게 막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푸딩 모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푸딩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어렵고요. 백설기에 콩이 막 박혀 있다는 모습이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겠죠?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는 전자만 알았죠. 톰슨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톰슨 밑에 제자가 있었어요. 러더퍼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험학자입니다. 톰슨이 얘기를 했죠. 야야, 우리가 생각한 게 진짜 맞는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되니까 단순했어요. 실험은 여기에다가 계속 알파 입자를 쏴줘라. 알파 입자자는 플러스를 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이너스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듬성듬성.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쏴주면 거의 대부분이 통과를 하겠죠. 당연히 통과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러더퍼드도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더퍼드는 이거 관측만 한 거거든요. 한참 보고 있는데 약 100만 개에 하나, 1000만 분의 하나 정도 매우 희박한 확률로 튕겨 나오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라면 그 정도 개수점은 아예 오찬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역시나 몇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또 튕겨 나옵니다. 엄청난 노력이죠. 사실은 이거 거의 발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러더퍼드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나는 플러스를 쏴줬는데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근데 튕겨 나오는데 요렇게 살짝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우 큰 각도로 튕겨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을 거고 가운데에 플러스를 띈 매우 많은 입자들이 모여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존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원자 핵이 가운데 있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전자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나라는 게 머리가 아파졌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닌 것 같지만 러더퍼드도 아닌 줄 알았었어요. 행성의 모양 같을 것이다. 옆에서 전자들은 삥삥 돌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되게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요.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반지름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반지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쿵 하고 충돌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러더퍼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얘기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형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들끼리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바로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기력을 실험적으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쿨롱이라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바로 요거입니다. 자, 여기는 상수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상수고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많이 봤죠? 만류인력도 비슷하고요. 두 가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Q1이 Q2를 미는 힘, 이거는 Q2가 Q1을 미는 힘, 작용 반작용이죠. 어차피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을 겁니다. 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면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얘네들은 서로 다 같은 전하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른 전하가 되면요.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이러면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전자들은 이렇게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 포텐셜에 의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원자에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뒤에서 배울 이제 전자 속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극복하려면 원자에게서 벗어나야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고요. 에너지를 못 받으면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림은 한번 봐주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